저는 김은솔이라고 하고요. 저는 인간의 삶과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비관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태도보다는 그 경계에 있는 의미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작업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실현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그런 어떤 경계들을 허물고 좀 탈학습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와 맞닿아 있거나 아니면 작업적으로 이제 연결 지점이 있는 뭐 재난이라든지 뭐 환경의 이슈 아니면 역사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매체들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이유는 이제 제가 포항에서 2018년도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큰 지진을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되게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는 재난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도 아니었고 언급도 많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굉장히 재난이라는 단어가 엄청 익숙하고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지진을 겪었던 시점부터 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재난의 일상화된 지금 상황까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의 어떤 표면적인 어떤 우리가 딱 재난, 지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파괴적인 이미지, 그런 표면적인 이미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이면에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생각이고, 그 재난이 하나가 일어남으로써 파생되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저의 단상들, 그런 면면들이 이제 담길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또 반복되는 계속 재난이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재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또 나눌 수 있나, 그런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그 전시가 재난에 대한 키워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에너지, 그 다음에 기술에 관한 이야기, 전기에 관한 이야기로 작업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결국에는 되게 인간의 욕망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욕망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 욕망에 대한 빠른 속도감을 느꼈는데, 그런 어떤 속도감이 가지는 어떤 또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이면의 어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면의 어떤 목소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떤 거냐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욕망을 대하는, 이제 사용을 하는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술도 마찬가지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사용하는 어떤 인간의 태도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욕망의 방향성,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 또한 포함해서 같이 전시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제가 머물고 있진 않지만 과거에 제가 머물렀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과거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어떤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저의 고향이고 애정하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것을 경험했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과 제 이웃과 그분들이 결국 피해자가 됐고 그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뭔가 꼭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로 꼭 기록을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로 이것들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 시작된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난을 경험한, 그 지진을 경험한 시점이 사실 저에게는 가장 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긴 했지만,
이미 이전에도 계속 재난은 반복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지점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느끼고요. 일단은 처음 시작부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진을 제가 경험하게 됐고, 그때 첫 번째 큰 지진 말고 두 번째 지진을 제가 새벽에 일어났던 그 지진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진을 겪고서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진짜 식탁, 우리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식탁 밑에 들어가서 뭔가 피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없고, 단서들이 없고 정보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최대치가 그거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뭔가 아무도 절 보호하거나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되게 약간 그 순간에 되게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난 문자가 진짜 실시간으로 넘어와서 지칠 정도 사람들이 무뎌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재난 문자도 바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다. 아무것도 날 도와줄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 이후에 이제 현재는 제가 서울에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갔을 때 이제 그 재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런 어떤 간극을, 정말 극명한 간극을 느꼈거든요. 아득하게 멀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극이 크구나, 이렇게 그런 간극들을 좀 좁히고 뭔가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좀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몸으로 겪은 거를 동일하게, 어차피 그건 지나간 사건이고 똑같이 겪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재현해서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뭔가 좀 객관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자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제 상징적인 도시인 포항과 서울에 이제 10년간의 지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제가 거기 그 데이터 자체를 이제 빛과 소리로 치환시키는, 이제 공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낸 게 이제 알파 오메가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각 데이터들이 이제 공간에서 이제 뭔가 그 지진 자체도 굉장히 그 자체가 파동이고, 빛과 소리 자체도 이제 물리적인 어떤 파동의 형상인데, 공간에 이제 관람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스피커가 울리면 이렇게 되게 울림이, 파동이 전달돼서 울림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들, 그 영상 자체가 약간 플리커처럼 되는 영상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시각적으로 몸으로 맞이했을 때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길 원했고, 그래서 이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현상의 어떤 재난의 재현은 아니지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재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뭔가 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재난의 의미나 그런 것들을 좀 상기시키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뭐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때 포항의 재난은 포항 속에 갇혀진 재난이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나왔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재난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다행이다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약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지금 보면 지진 겪으신 분들이 체육관에서 텐트에 지내시잖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재난의 어떤 레이어가 2개가 겹친 어떤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로 재난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많이 소비하게 됐고, 그게 많이 소비됨으로써 되게 재난이 일상화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스크를 쓰는 일, 그 다음에 숨 쉬는 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재난에 대해서 되게 당연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미디어에서 그 전에도 느꼈지만 보여지는 방식이 되게 이미지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이미지로 소비되는, 그런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비되는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한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재난의 어떤 특정한 면들,
아니면 특정한 영역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 면만 보여지게 된다면 그 이면 다른 면들은 소외되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거를 느껴왔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제가 그 TV를 이렇게 보다가 새벽에, 저가 그때 지진을 몸으로 겪은 시기가 새벽 5시 정도 경이었는데 새벽 한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화면 조정 이미지를 우연치 않게 TV에서 마주하게 됐어요. 왜냐면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재난의 어떤 면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이미지는 자체로서 소비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미지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 어떤 이면적인 느낌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미지 자체도 그게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가 약간 그라데이션 되게 이렇게 퍼지는 어떤 이미지였는데, 그 자체가 되게 제가 재난의 일상이라고 느끼는 지점을 다시 빛과 소리 같다라고 느낀 지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지점들과 또 맞닿아서 굉장히 이렇게 퍼져나가는 파형의 이미지, 물리적인 그 실험의 이미지에서 그 파동의 이미지와 굉장히 좀 흡사하다고 또 느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가지는 어떤 상황들이 되게 좀 흥미롭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영상 자체를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그런 어떤 저희가 살고 있는 기후위기나 그냥 재난의 상황과 굉장히 다 맞물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접하고 그런 것도 다 이어져 있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상적인 어떤 요소에서 이제 작업들을 이제 가져와 보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타임라인 같은 클립 타임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클립이라는 의미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재난의 어떤 단상들, 작은 어떤 영역들에 대한 의미고,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상에서 밑에 언더바가 있는 그걸 이제 타임라인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 조정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타임라인 이미지를 합쳐서 그 두 번째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인 클립 RV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클립이라는 의미는 이제 단상의 어떤 의미고, 이제 R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그게 마치 빛 같다고 느껴졌는데,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빛의 영역에서 스펙트럼에서 이제 레드와 바이올렛의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마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재난의 여러 가지 어떤 면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라고 느껴졌고, 그리고 빛 자체의 특성으로서도 이제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어떤 치료할 때 쓰이는 어떤 빛들이고, 바이올렛 같은 게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살균하고 그럴 때, 그래서 코로나에 와서 살균하거나 그럴 때 그 자외선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들도 뭔가 재난 안에 그 빛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약간 흥미롭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작업 내에서는 그러한 어떤 컬러들이 쓰였고, 그래서 그러한 맥락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또 그 재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관계를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는 이미지적인 영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운드적인 영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운드가 나오게 되는데, 숨소리가 등장을 하고, 그 반대되는 사운드에서는 이제 삐 하는 듣기 약간은 좀 불편한 그런 어떤 노이즈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이 꼭 대화하듯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뭔가 계속 순환하고 뭔가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계속 작업이 확장되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일단 수집하는 과정이 일단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제가 포항과 서울에 이제 10년의 지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 그 데이터 중에서도 진도와 그다음 위도 값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제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소리와 빛으로 치환시킨 건데, 그렇게 사용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전처리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시면 약간 두 가지의 어떤 영역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서울과 포항이라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피커 설치가 될 때 스피커가 두 개가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에서는 이제 가로 세로축 꼭 그 크로스돼서 십자가적인 모형처럼 되는 양축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운드가 생성이 돼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생성되는 사운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스피커에 있는 소리가 다르고, 그 사이에서 만약에 관람을 하게 된다면 왔다 갔다 볼륨도 크기가 조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포항의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Y축이고, 이제 서울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X축을 맡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비주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영상에서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접하시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생각하면 그 타임라인이라는 거는 그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바, 채워진 시간에 따라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바를 해당하게 되는데요. 저는 제 작업에서는 그 타임라인 자체가 아래에 위치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하게 돼서 세로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면 조정 이미지가 그 바에 타임라인에 부딪히는 순간 그런 것들이 더 분절돼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타임라인 자체가 어떤 그 재난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지점?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센서라고 그 센서를 사용을 했고, 그거 자체는 이제 공간 안에서 이제 3D로 스캔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일단 이 작업에서 중요했던 거는 가상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제가 현실과 뭔가 물리적인 공간과 연결짓는 어떤 행위적인 지점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라이더 센서를 이용을 해서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것들을 3D로 어떤 형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다시 매핑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스캔한 어떤 것들을 그 가상 공간에다가 위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뭔가 드로잉적인 어떤 영역으로 공간을 다시 재구성한다든지, 그러한 영역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영상적인 기법으로는 이제 블루 스크린처럼 크로마키 기법처럼 해서 외부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다시 닫혀져 있는 어떤 그 언제나 영역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인 어떤 그런 기법을 같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카메라의 시선, 그러니까 카메라의 시선은 제가 움직이는 영역과 같은 시선, 일직선으로 놓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영역들이 제가 놓아놓은 어떤 일상에서 수집한 그런 어떤 영역들이 가상 공간 안에 놓여져 있고, 저는 다시 그 카메라의 어떤 시각과 물리적인 영역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서 그 안을 다시 이렇게 산책하듯이 이렇게 보게 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러한 맥락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재난이 저희한테 이제 오는 그런 것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먼 어떤 그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까운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뭔가 동일선상에서 놓아보고 같이 해보고 싶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되게 약간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는 게, 저희가 살려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숨이라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숨을 살기 위해서 쉬었지만 그게 나도 모르게 타인을 죽일 수도 있는 어떤 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멈출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게, 그리고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 그런 것에 좀 흥미로워서 이제 거기다가 대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 자체가 의미가 어떤 이런 재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녹음을 했던 어떤 숨소리, 그런 어떤 숨의 사운드를 뭔가 플레이를 해놓고 그 주변에 레코딩되는 어떤 마이크 같은 것들을 위치시켰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그게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노이즈가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는 그 순간에 굉장히 서로 대화한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작업의 영역 안에서 좀 표현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난의 일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재난의 일상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다시 과거를 되게 회귀해 봤을 때 재난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똑같은 현상으로 되게 소비되거나 아니면은 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반복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을 재난의 일상성이 마치 빛과 소리라고 느껴진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지점들을 좀 새로운 형식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빛과 소리도 물리적인 현상의 어떤 파동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약간 물리나 아니면 과학적인 영역에서 역학이나 그런 식으로 약간 접근을 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재난의 어떤 재난을 좀 다른 식으로 보는,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어떤, 제가 지진에 대한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저는 또 바다, 해양의 관점으로도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더 확장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환경, 기후 그런 것들도 다 확장이 돼서 포함을 하고요. 사실 뭐 그 재난이라는 지진 같은 경우도 해양하고도 다 관련이 있고, 저는 뭐 땅의 영역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있지만 바다라는, 해양이라는 영역도 되게 미지의 어떤 되게 광활한 미지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같이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상에 대한 의미는 우선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선 제가 포항 지진에 대한 어떤 기록들을 제 나름대로 기록해보고 싶었고, 그것들을 남겨놓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기회로 제가 미술관에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재난을 겪은 사람들 아니면 겪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뭔가 공론화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점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나 저랑 좀 맞닿아 있는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관찰하고 좀 더 깊게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의 어떤 활동들도 되게 관심을 갖고 제가 어떤 기민하게 태도를 취하겠지만, 제가 연결되어 있는 포항이라는 지역 자체에서도 계속 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작업의 영역으로서 포함해서 확장을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해양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영역에서의 확장이나 그런 것들하고도 다 연결지어서 포함돼서 작업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